왜 쓰고 해야 돼요? 어떻게? 오늘 먼저 발표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 발표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민선 8기 제천시장을 취임하면서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을 만들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하였습니다. 지난해가 취임 6개월 동안 역점 사업별로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올해는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민선 8기의 실질적 원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원년 출범을 선도할 조직과 인력의 정비 계획과 시정 운영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준비한 사항을 핵심 부분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의 세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을 효율성 있게 단행해 민선 8기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시정 비전과 미래 성장, 세태 분야 및 유사기구의 과감한 통폐합, 기준 인력 현행 유지와 정원 2% 이상 재배치를 통한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재구성과 효율성 극대화,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투자 유치 3조 원 달성,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일일 체류 관광객 5,000명 확보를 완수하기 위한 목표 지향형 조직 구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의 증감입니다. 본청은 4국 1단 2관 27개과 128개 팀으로 두 팀이 증가했고 직속기관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소는 4개 사업소 18팀으로 환경사업소의 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읍면동은 1읍 7면 9동 53개 팀으로 중앙동 남현동 시민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 총 1개과 폐지, 1개과 신설하여 부서수는 변동이 없고 팀은 통폐합 등 5개 팀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시민 행복과를 폐지하고 전략사업 발굴 등 지역 발전을 선도할 전략부서로 미래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미래정책과 내에 미래전략팀과 공공기관 유치팀을 설치하여 제천의 발전을 견인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 역점 시책의 중심 부서로 육성하겠습니다. 여타 시민 행복과의 업무는 그대로 존속시켜 미래정책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미식과를 관광과로 개편하여 관광산업을 제천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을 1팀과 2팀으로 나누어 1팀은 북부권역, 2팀은 남부권역의 관광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유치과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보다 공격적인 투자 유치로 임기 내 투자 유치 3조 원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팀의 상설기구와 도청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레이크파크 TF팀, 그리고 주택정비 TF팀, 산림방제 TF팀을 신설,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발맞춰 맞춤형 인사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과 중심 목표 지향형 인사 행정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로 우수한 업무 성과를 창출한 지구, 시민 여러분께 친절과 감동 행정으로 다가가는 지원을 우대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심한 인적 배치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개편의 방향과 인사 지원 체계를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제천시 인사행정은 최종 수혜자인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운영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점 사업과 연계한 시정 운영 방향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 유치 기반을 조성해 3조 원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 말 1,200억 원 규모의 의림지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투자 협약에 이어 올 설 명절을 앞두고 1,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시작으로 3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 유치과 미래 정책과 관광과 신속 허가과 등 투자 유치 담당 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4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 임기 내 3조 원 투자 유치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제4산업단지는 작년 9월에 타당성 조사를 착수해 금년 내 완료할 계획이며 오는 2024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착수하고 제5산업단지 또한 병행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레저 분야에서의 투자 유치를 통해 우리 지역의 관광 자산을 적극 개발함으로써 3조 원 투자 유치 목표 달성의 한 축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가칭 고려인 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법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과용 비자 시범 사업을 통해 고려인 유치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 내 재외공간, 문화원, 교육원 등을 망라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의 협력관을 임명하여 현지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젊고 우수한 동포 가족들의 대규모 정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기 내 고려인 동포 1,000명의 이주 정착을 목표로 하겠으며 이들은 기업체 구인난과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매우 유효하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를 위해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제천시 공공기관 유치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15개 공공기관을 중점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토론회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 등의 공공기관이 제천으로 이전해야 할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북 자치연수원 착공을 통해 우리 시의 공공기관 유치 의지와 뜨거운 시민 열망을 청량하겠습니다. 둘째, 관광객 5,000명이 시내에서 체류하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체류관광객 5,000명 확보는 우리 구도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청풍호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우선 옥순봉, 구단봉 전망잔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도읍이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정부 예산 대상 사업에 포함시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완성되면 옥순봉 일대는 출렁다리, 카약 스폿, 옥순대교와 함께 남부지역의 관광 제2의 축이 마련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인 청풍호반 종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비봉산 일대를 종합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청풍호반 케이블카 외에도 루지 MTB 체험장, 관광형 리조트 조성, 청풍호 모노레일 재설치 사업 등 대규모 관광 투자를 유치하여 비봉산 일대가 중부 내륙 핵심 명품 관광단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챙겨 나가겠습니다. 의림지 권역의 관광 개발을 완수하고 다소 빈약했던 북부 권역 탁사정 배론성지 박달재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의림지권의 관광개발 계획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 확충을 위해 용두산 부근의 모노레일과 상상놀이 숲조성, 까치산 부근의 카트 체험장, 비룡담 수상공원 조성, 그리고 까치산 모노레일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의림시설 자연치유특구의 수익성 있는 조성과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등을 통해 의림지 관광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과가 도심에 미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탁사정 재정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으며 배론성지 박달재 순례길 조성 사업은 2025년 착공 목표로 금년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탁사정 재정비 계획과 배론성지 박달재 순례길 조성 사업이 완성되면 배론성지 박달재 리송 리조트 덕동 계곡을 찾는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관광객 및 시민의 시설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의 구심이 될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조성 사업은 작년에 삼부토건 등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약 1,2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까지 250실 규모의 복합 리조트를 의림지 부근에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도시의 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아울러 의림지 한옥 호텔 민자유치와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 등을 통해 숙박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연중 유치, 개최, 러브투어 활성화와 더불어 3개소 126홀 조성을 목표로 명품 파크 골프장 실시 설계를 금년 하반기 실시하고 시립미술관을 건립과 함께 용두천변 구도심 구간을 적극 개발하여 구도심의 면모를 일신하고 동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휴양형, 체류형 관광도시로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함께 누리는 복지정책을 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및 생애별로 촘촘한 복지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56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습니다. 또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상반기 내 전문기관 기초조사 용역에 들어가 개발 논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한 17개 경로당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점심 제공 서비스 확대 및 조리 도우미 등 일자리 창출과 노인 복지에 앞장서겠으며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확충과 청소년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풍요로운 농촌, 시민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요로운 농촌을 조성하고자 시설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10월 공모에 선정된 송악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024년 운영을 목표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올해 하반기 준공 후 2024년 운영을 목표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는 2025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바이오 첨단농업 복합단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연내 준공해 농업 분야 신규 먹거리 작부체계를 발굴하겠으며 체류형 창업 농업지원센터 확대 운영, 귀농 귀촌 지원사업,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인구를 유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똑똑한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인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친절,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를 타파하고 그리고 조직 내 민주적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과 소통하며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감동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성과적으로 일하는 똑똑한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일단 투자를 했으면 투자 대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국제화 행정을 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례적인 어떤 국제화 교류가 아니라 실리 중심의 우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이익을 찾는 그런 국제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단 여러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외부의 쇼핑이라든가 이런 데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로 유입해서 시내에서 최종 5천 원, 하루 5천 원 만드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시내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는 우리 자체 그 수요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 수요의 그 유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공약에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5천 명을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결국은 5천 명 정도의 외부 수요를 관광객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은 구도심 경제는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제 여러 군데 그 현장에 가서 구도심 현장에 가서 식사도 하고 상인들과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은 특히 저 주말에 외부 관광객들이 전에 확연히 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저 현상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저는 그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한 1,300명 정도, 하루 평균 체류 관광객 1,300명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0개 내지 72개 전국 대회,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35만 정도가 제천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격상 체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천에 머물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1,300명,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그 러브 투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러브 투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전국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생각하듯이 한 팀당 30명 이상 팀으로 오면은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를 35만 원 정도 지원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그 가시적인 성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한 촉의 열쇠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비공식 단체, 그 단체로서 1년에 3번 내지 4번, 아니 뭐 2번도 좋고 단체 관광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우리가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판촉을 해서,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가서 우리 그 판촉 전문가, 가급적인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유력한 그런 단체에 접근을 해서 또 우리 제천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러브 투어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 책임자들하고 어떤 유대를 강화하면은 이왕이면 또 제천으로 이제 많이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단체는, 대상 단체는 뭐 수백 개, 수만 개 되기 때문에 그 시장은 굉장히 넓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난 그전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한 3천 명, 3만 명, 3만 5천 명 왔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1,300명에서 작년에 13,00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올해에 어떻게 잘해서 한 10만 명 정도로 늘리고 연차적으로 좀 늘려나가면 그 사람들야말로 바로 저 구도심 그 소비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또 하나 이제 파크 골프나 이제 이런 그 시설 강화를 통해서 그 또 한 1,000명 그리고 우리 제가 저 아까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대적으로 저 관광 생태계를 완성시켜 나가려고 북부권 저기 저 동양 백운 지역 이 관광 생태계 그리고 의림지 지역 관광 생태계 또 남부 청풍호 지역 관광 생태계를 이 관광이 저희 제천을 보니까 그 사업별로 다 단절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와가지고 보고 즐기고 먹고 자고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순환 체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그 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과 함께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제천에서 실효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생태계를 완성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5,000명 정도 저희가 유치를 확보를 하면 분명히 구도심 경제는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의림지 한옥 호텔 유치한다 되면은 부지 선정은 대충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위치를 어디 갈지?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민자 유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 자연치유특구 거기에 이제 그 한옥 그 외부 손님을 받을 만한 그런 한옥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몇 군데 이 민자들이 우리 한옥 호텔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해지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항래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연천에서 사실 궁금한 게 많은데 김영상이 이제 국제행정 펼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외교관 출신이니까 전문가이시죠. 네. 기대도 많이 됩니다만 키르기스탄하고 이제 기업에 대한 협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나라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계하실 건지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키르기스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체, 특히 이제 우리 고려인 마을을 제가 조성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임기 내에 한 1,000명 정도 우리 청년 고려인들을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주를 시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를 시키는 이주를 거죠. 시키는 예, 예.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제천에 보면 산업 인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투자에 장애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지금 다른데 고려인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한 5만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중앙아시아에 있는 고려인 중에 20% 정도는 저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만큼 고려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고려인을 존경하는 그런 지자체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말을 같이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은 더욱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잘 모시고 오느냐에 따라서 1,000명도 될 수 있고 2,000명도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출생률 몇 명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또 외부에서 인구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고려인 초청 계획이야말로 우리 법무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그 부분에 특화마을로 지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비자 제도 이런 걸 활용해서 하면은 글쎄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신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고려인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에서도 지금 우리가 인력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동남아권에 있는 젊은 층들을 즉 정년층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가족 자체를 이주시키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같은 연계성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다 이제 그 맥락은 같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고려인들이야말로 이제 이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 말을 배우고 우리 지역에 동화하는데 아마 가장 그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분들은 외국에서 인구 유입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제천 시민들하고 갈등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고려인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그 근면성실합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가 완전히 다른 분들을 모셔오는 것보다는 또 그분들은 독립운동 하신 후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자손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모시는 것도 하나의 도리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인력이나 진짜 건강한 시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저 고려인들을 초청하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하다고 봅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아까 스포츠 마케팅을 강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충북도 마찬가지로 충청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세계 대학 경기 대회에서 네. 유치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한다고 하신 거에 비해서는 제천은 되게 역할이 없는 게 사실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이제 그 분야도 다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상적인 어떤 매년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그런 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는 한 100여 개 가까이 그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그 생활 스포츠의 메카로 우리가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육시설 보강에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그 유니버시아 때 그거는 세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00km 이내로다가 이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 기지에서 너무 멀어지면은 이제 그 경기하는데 피로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 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저희는 그 체조 분야의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체조 경기 대회는 어떤 수를 쓰든 우리 제천에서 좀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이 교섭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설 명절 앞두고 1,300억 여기 써있기는 1,300억 아까 말씀하실 때 1,400억 규모의 투자 유치가 예정돼 있다는데 뭐 어떤 뭐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수소발전 분야입니다. 수소발전 네. 분야로 그러면 그쪽 소위 말하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이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뭐 친환경 에너지 분야는 저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전기 확보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제천 경제를 재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예산을 따다가 우리가 예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산 사업만 가지고는 아마 제천 경제를 살리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3조 원 투자 유치를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간 우리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분야의 그 투자 유치 심지어는 골프장 같은 것도 유치에 게으름이 없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충주반에도 13개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수질 규제나 이런 게 더 약한 우리 시에 1.5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투자 유치 관련 행정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같은 것도 저기 몇 개, 한 너댓 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유치 노력을 한 개, 두 개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이번에 19회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네. 영화음악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글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화음악제는 그동안에 산적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사업의 수익성이 지금 한 20년 했으면 최소한 그 수지의 균형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아주 강한 차원의 어떤 그 개혁, 혁신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수익 구조를 담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 아주 근본적인 어떤 개혁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검토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일체적이든 아니면 그 자체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쌓아온 그 영화 음악을 통한 어떤 이 성과가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제천이 그걸 통해서 그 홍보가 된 점. 그러나 우리가 그 영화 음악제는 저는 두 가지 목표로 우리가 추진됐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제천을 알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많은 관광객을 그걸 통해서 끌어들여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 근데 이 두 가지 목표를 우리가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방안이 최선일까 하는 거죠. 근데 그 전통 영화 음악, 영화 또는 음악, 영화 음악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적 차원에서 여쭤보고, 그리고 그 활로를 이제 같이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제 겨울 관련 축제가 많이 축소가 됐는데 나는 제천 충소시대에서 특성을 살려서 이제 축제를 많이 구현을 하죠. 그 시장님은 지금 겨울 축제 많이 없어지고 이제 남은 게 하나 알몸 축제인가 뭐 마라톤. 혹시 뭐 겨울 축제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정직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가시적인 인위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국 이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런 그 행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 축제를 저희가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이익되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그런 목적에 충실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 겨울의 도시로서 그 어떤 잘 활용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몸 마라톤도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좀 남이 하는 거 말고 뭔가 깊은 통찰을 가지고 남다른 그 창의력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조류를 활용한 그런 진짜 촌스럽지 않은 뭔가 수익성 높은 그런 사업을 생각해내라고 무진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저기 의림지에서 보호도 잡고 그런 체험도 많이 하던데 그런 행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초록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지 그런 아이디어도 좋네요. 하여튼 그 예전에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의림지는 얼음이 매년 한 1m 정도 두께로 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국 그 빙상대회가 열리고 그러던 추억이 있고, 그리고 공허목으로 그 외부에서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뭐 그런 전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장 아름다운 겨울을 가진 그런 도시로서 하여튼간 겨울 뭐 레저, 겨울 스포츠 같은 것을 우리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육성시킬 필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시장인 모 업체가 목양 지역에 그 오염된 토양 토사 그거를 좀 들어오려고 시도를 1차, 2차가 했다가 다 달려가지고 지금 또 3차까지 충청북도로부터 허가를 가려고 또 하물며 충청북도에서는 그거를 반긍정적인 어떤 이런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천시에는 그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저는 우리 지역의 미래는 관광 또 치유 이것에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오염원을 우리 제천시에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